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우리 군수직 경영학의 OT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공무원이 요즘은 많은 인기 있는 하나의 직종이 되어서 많은 숫자의 지원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초기 문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1회 때는. 근데 이제 차츰차츰 가면 변별력을 요해야 되다 보니까 문항수도 이제 문항수는 고정되지만 나머지 문제 수준은 날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는 거의 90점대를 여러분 돌파해줘야 합격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할 때 세심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비교적 책이 간편하면 좋다. 짧으면 좋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덤비면 나중에 문제가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영, 회계, 재무, 경영은 1장에서 보통 8장까지 국제 경영까지가 통상적인데 다 나옵니다. 그리고 회계와 재무가 옛날은 책에서 거의 없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냐? 거의 대다수 탈락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가 나오는데 요즘은 거의 원가 회계 수준까지도 나오더라 하는 얘기가 되어서 여러분 꼼꼼히 회계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재무관리 역시 재산에 대한 관리가 되죠. 그래서 재무관리는 바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까지. 그래서 요즘은 회계와 재무가 거의 7개, 8개가 나옵니다. 물론 1장부터 8장까지는 경영이다. 그래서 경영 기본 이론에서 무역 실무까지 국제 경영까지가 8장이 되고 회계 재무 이렇게 나오죠. 근데 회계 재무 두 가지 합해서 보통 왜 되느냐? 7문항이라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와 재무가 꼼꼼히 잘 돼 있는 책을 고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어디에 되느냐?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마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간다라고 볼 때 바로 잘못하면 PB 쪽으로 가기 쉽다. 그래서 경영은 9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회계와 재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책이 제대로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확인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우리는 무려 바로 경영의 8장로 그리고 회계와 재무까지 해서 10장르를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경영은 좀 예정을 쏟는 만큼 좋은 점수를 갖다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고, 다른 과목보다도 고득점을 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다 이럴 때 경영학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면 보통 하우스, 집에 비유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경영이란 말은 바로 집에 비유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집이 있다면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탑이 있습니다. 탑. 이 탑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목적이나 고을입니다. 바로 기업의 탑, 지붕에 우리가 봤을 때 이 탑, 이 탑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 고을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타켓,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는 이야기가 탑이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바로 나아갈 방향이다.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마치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판과 같다. 바로 나침판을 보면 선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갖다가 기획하고 진행한다. 나아갈 방향이란 말이 되죠. 나아갈 방향을 갖다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여기에 나오는 바로 하나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집이 있다면 집에서 여기에 나오는 4가지가 기둥을 얘기한다 이거죠. 이 기둥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를 갖다 의미하느냐 하고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의 기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반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 있고 집이 있다면 그 집에 지붕이 있고 지붕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하나의 목표와 고울이고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되고, 기둥을 갖다 세워줬다 그러는데 기둥이 바로 여러분 수단과 가치라고 얘기를 하죠. 수단이다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생산관리다 그럴 때 생산관리는 얼마나 만들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얼마를 팔아야 되죠 하는 일종의 뭐가 되느냐 수량이나 이런 숫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를 갖다 나타내냐 계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계량이란 말은 바로 숫자를 얘기하는데 계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재무관리
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니?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버니? 하는 이것도 뭐냐 그러면 계량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두 가지는 계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아요. 사람을 어떻게 뽑고 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하는 인사관리. 여기는 이제 비계량이 될 겁니다. 그죠? 비계량이다. 그래서 비계량을 우리가 꼽표라고 얘기하면 마케팅. 이 마케팅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파는 겁니다. 바로 나중 가면 니드와 완타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쓰죠. 보통 우리가 니드와 완타라는 말을 얘기한다면 니드는 필요라는 얘기가 되고 완트는 바로 자기가 산다는 얘기가 될 때 완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인이 배고프다, 미국인이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러는 자체는 뭐가 되느냐? 똑같습니다. 니드는. 그러나 완트는 각각 다르죠. 마치 학문도 그렇습니다. 니드와 완트의 어떠냐 그럼 디퍼런스를 조율해 주는 게 보통 학문에서 많이 요구하는 설명을 할 때 사용되는 요구다. 이렇게 우리가 본데 여기는 바로 비계량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기둥 수단과 가치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정보. 오늘날 MIS라고 얘기하죠. 말로 된 정보.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회계. 회계는 바로 여러분 수치로 된 정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느냐? 인포메이션, 정보를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돼가 정보란 말을 갖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된다. 인포메이션이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계량거사에 나타나는 정보, 그리고 회계. 이 정보와 회계는 바로 뭐가 되느냐? 일종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주는 주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말이냐 숫자냐 여기 이야기가 된다. 그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관리다 그러는데 이건 바로 땅을 파고 집을 지을 때 보면 여러분들 단독 집을 짓는 곳을 가보면 바로 맨 먼저 땅을 갖다 의해 되죠.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 밑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깔죠.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기반. 이 기반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기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칠 때 만약 콘크리트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집이 나중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업에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직은 바로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갖다 나타내는데 조직이 흔들린다면 집 전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본다면 바로 경영은 이와 같이 하나의 지배의 비유가 되며 우리가 탑을 갖다 나타내는 이 이야기는 고울이나 타켓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략을 나타내는 지붕은 뭐가 되느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생산, 계량이죠. 재무관리, 계량이죠. 인사, 비계량이죠. 그 다음에 마케팅, 비계량이죠. 이 기둥, 수단과 가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야기하는 정보. 정보는 말로 된 정보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MIS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되느냐? 회계는 숫자로 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숫자로 우리가 얼마의 돈이 들어왔고 얼마를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봤다 하는 얘기가 나올 거다 이거죠. 반면에 이제 조직은 바로 밑바탕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보다는 단독 지을 때 보면 땅을 파고 밑에 콘크리트 치는 이유가 바로 조직이 있다. 조직이 흔들리면 전체는 무너진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경영을 만약 집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영역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며 마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 제시가 우리가 각각 과목마다 경영학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집에 비유된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집에 비유해서 탑, 고울, 타켓.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전략은 나갈 방향. 그리고 기둥을 나타내는 게 생산, 재무는 계량. 인사나 마케팅은 비계량이다. 그리고 정보와 회계. 그리고 조직의 구조. 이 조직의 구조는 기반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며 10개 영역에 의하여 시험에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영학이란 말은 뭐냐.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또 하나 신경을 써줘야 될 게 경영학과 경영이라는 이야기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경영학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대상이 뭐가 되냐? 기업입니다. 경영학은 뭐가 되죠? 기업을 갖다 이끌어가는 경영학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경영은 뭐가 되느냐? 경영은 매니지먼트가 되는데 이건 조직입니다.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하던 뭐가 되느냐? 조직, 땅의 밑바닥. 그리고 조직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학이라 그럴 때 학은 대상은 기업이라면 경영의 대상은 뭐냐? 조직이다
하는 말도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경영학이란 어떤 거냐 할 때 기업이라는 주체, 그리고 인적 물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물건,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합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로 말하면 프로그마티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합리적. 합리적은 뭐를 합리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효과적이면 뭐가 되느냐? 효율적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비교적 우리가 효과적이다 그럴 때 효과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효과다. 그래서 이제 흐름 속에서 쭉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되죠? 이 결과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과. 근데 만약 이 흐름은 뭐를 얘기하죠? 프로. 흐름을 갖다 나타내는 프로는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과는 어떻죠? 효과적이다. 그래서 흐름을 나타내는 프로 이야기는 효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럼 결과는 어떻죠? 결과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단면을 나타내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효과적과 효율적이란 말, 그러니까 효과적을 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합리적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흐름을 가지면 결과는 효과적이다. 이 과정을 갖다 프로그마티즘, 합리적 운영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경영의 대상은 조직이고 경영학의 대상은 기업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 번쯤 비교를 하며 이야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나오는 인적관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인사관리를 갖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확계평 보유방이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확보, 개발, 그 다음에 보수, 그 다음에 확계평 보유, 유지. 유지는 바로 안전 환경을 얘기하죠. 유지, 그리고 방은 바로 방출을 얘기하는데 퇴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이용하고 나중에 마지막 보내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사관리다. 그래서 인사관리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갖다 참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특히 우리가 노무사 준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신림동남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 노트가 좋아서 어느 선생님이 인사관리를 설명했는 것 같은데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인사관리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뭐 굉장히 편안하죠. 확보, 개발. 개발은 교육입니다. 평가, 인사고과죠. 그 다음 보는 바로 보수, 유는 유지. 그리고 마지막에 퇴출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 더 열게 바로 직무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앞에 였습니다. 바로 직무 분석은 바로 맡아야 할 일과 맡을 사람이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일과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죠. 일과 사람이라는 이야기, 일과 사람을 매치하는 걸 직무 분석이다 해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 직무 분석을 갖다 해서 확계평 보유방을 하고, 여기다 이제 뭐가 되느냐, 플러스 뭐가 되느냐, 시사성. 우리 경영은 시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사성. 이 시사성은 인사관리에 요즘 가장 문제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갖다 우리가 시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국제화입니다. 요즘은 뭐 삼성이 뭐가 됩니까? 월남에다가 또 우리 베트남에다가 뭐가 되느냐, 공장을 짓고 국제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여성 문제입니다. 여성 문제. 여성 문제는 옛날은 남성이 전부 다 모든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여성들이 참여가 높아지며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 유리천정이다. 여성이 충실히 잘 일을 하고 또 육아를 갖다 하고 담당하는데 남자보다는 육아를 더 담당하게 되죠. 그런데 올라간 데 장벽이 있더라 이거죠. 마치 안쪽에서 볼 때는 유리천정은 밖을 내다볼 때 하늘이 딱 뚫혀 있어.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여성에게 뭐가 됩니까? 제약을 주는 바로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고령화라는 문제가 되죠. 고령화. 이런 문제가 아마 오늘날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인사관리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사람을 다루는데 1단계는 직무 분석으로서 사람과 일이란 두 가지를 분석해서 정말 적재적소의 사람을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확계평 보유방 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다 나중에 시사성 문제인 국제화, 여성 문제, 고령화까지 따져준다면 인사관리 문제는 태반의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게 바로 인사관리의 첫 번째였다면 그 다음에는 물적이죠. 인적 물적이라고 하는데, 물적은 뭐냐?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죠? 생산관리.
비교적 뒤에 가서도 얘기하지만 생산은 일종의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줄 알지만 일종의 하나의 물건을 갖다 우리가 쭉 생산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생산 관리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하는데 생산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물건의 시작으로부터 물건을 갖다 만들어가 종결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되고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겁니다. 만든 물건을 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판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 관리는 여러분 잘 알지만 돈이 바로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하죠?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운영하죠? 재무관리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수로 된 계량 의사 결정을 갖다 취한다. 그리고 이제 회계학에 들어가면 원가 회계와 재무 회계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무 회계는 남이 만든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건 뭐가 되느냐? 상품이란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게 됩니다. 상품은 바로 남으로부터 만든 물건을 갖다 사와서 우리가 파는 게 뭐가 되느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재무회계다 이거죠. 반면에 원가회계는 뭐가 되느냐? 상품이 아니라 제품입니다.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다 그러는 제품이 뭐가 되느냐? 하나의 원가회계다 이런 얘기가 되죠. 대상이 다른 겁니다. 남이 만든 물건을 떼와서 파는 거는 뭐가 되느냐? 재무회계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건 뭐가 되죠? 원가회계다. 예를 들어 여러분 파리바게트에서 빵집에서 빵을 만들어 팔 때 일단 밀가루를 가지고 뭐가 됩니까? 반죽을 합니다. 그죠? 밀가루다. 그럼 밀가루 반죽이 나오겠죠? 밀가루 반죽이 나오겠죠? 밀가루 반죽이 나온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밀가루 반죽이 끝나면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밀가루 반죽이 된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제품이 된다 이거죠. 완성된 빵이다 이거죠. 완성된 빵.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가 되느냐? 이 밀가루를 갖다 뭐라 그러냐? 재료부라고 불러줍니다. 재료부다. 재료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밀가루 반죽은 뭐가 되느냐? 현재 공정 과정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공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 공정 과정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공품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제공품이 두 번째가 되고 이 완성된 빵은 뭐가 되느냐? 제품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 회계는 재료부가 어떠니? 그 다음에 제공품부가 어떻게 되니? 제품부가 어떻게 되죠? 이거마다 재료부의 원가, 제공품의 원가, 제품부의 원가를 각각 계산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원가회계다 이거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철저히 상품을 사와서 파는 이야기가 되고 상품은 타인이 만든 상품을 떼와서 파는 걸 우리는 상품이라 부른다면 바로 제품은 뭐가 되느냐? 원가회계는 제품이라고 부르는데 제품은 뭐가 되느냐? 자기가 직접 물건을 갖다 만들어 판다. 밀가루 반죽, 완성된 빵. 그래서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 세 가지 단계를 거친 게 원가회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재무관리라는 얘기가 되는데 재무관리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하나의 재산에 대한 관리가 재무관리다 이렇게 되는데 재무관리는 우리가 회계와 재무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T자를 참 많이 씁니다. 회계는 T자를 참 많이 쓴다. 재무관리도. 이런데 T자는 장부가 있다면 일일이 선을 갖다가 긋기가 어려우니까 맨 위의 선과 중앙의 절반을 짤뚝 잘라라. 이게 바로 T자의 근원이 되며 이쪽을 우리는 편의상 차변이라고 불러주고 이쪽을 갖다가 대변이라고 불러주자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이다 대변이다 그런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용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내가 여기 대변하고 싶다, 차변하고 싶다, 바꾼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공약이며 누구나 다 공동된 인식이 된 제품, 바로 하나의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차변 쪽을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재무관리에서는 자기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자기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을 우리는 네 거 내 거 떠나서 모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우리는 자산이다. 그러면 경제력의 고향이 어디죠? 바로 부채와 자본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부채와 자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변 쪽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자본에 이 자산, 소위 말해서 이 자산은 사용 가능한 일종의 어빌리티, 기업의 능력을 나타내죠. 능력. 어빌리티가 어떠니? 바로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네 거 내 거 떠나서 얼마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니? 이 경제력의 자산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는 경제력의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가 from you,
타인으로부터 빌려오는 거 프롬용, 요 부채입니다. 바로 프롬이 주주가 낸 걸 갖다 부채라 그러죠. 이건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냐, 원천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1,00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럼 남에게 빌려온 게 300만 원이라면 주주가 낸 게 얼마냐, 700만 원이다. 그래서 균형을 나타내는 종이라는 이야기에서 밸런스시트라는 말을 써서 BS, 우리는 일종의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를 보면 이 회사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지? 자변을 봐라 이거죠. 그리고 경제력의 고향이 어디로부터 왔지?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재무관리의 핵심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산을 가져오고 부채와 자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며 회계학과 더불어 재무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회계학과 재무관리가 무려 7,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분의 1이다. 근데 다른 책에 보면 회계와 재무가 없어. 또 아니면 아주 약하게 돼 있어. 요즘은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다. 왜? 공무원 쪽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공무원 쪽으로 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오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와 재무라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잘된 책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국무원의 경영학은 모든 판정을 내리더라 하는 이야기를 참고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정보라 그러는데, 이 경영정보는 EDI, 종이 없는 문서란 말이 됩니다. 요즘 종이에 문서 써서 도장 찍고 편지 보내고 이런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메일을 통하여 종이 없는 문서 EDI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CAL에서는 뭐가 되느냐, 상호 간의 정보 전달.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주문을 했다. 그럼 나의 통장인 은행에서 이 사람의 주문을 보내주면 내가 그 돈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런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이게 바로 뭐냐, 기업 간의 바로 정보 교환이란 얘기가 되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만 전자상 거래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옛날 같으면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물건 샀지만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모두 다 물건을 갖다 구입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EDI, CALS, 이 두 가지가 전자상 거래를 갖다 형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모체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는 이제 국제경영까지 갑니다. 국제경영은 마지막에 보통 무역을 얘기합니다. 옛날만 해도 무역이 나오지 않았지만 요즘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무역은 바로 국경을 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럼 오늘은 세계는 하나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형성해 주면서 바로 국경을 넘어서서 물건을 서로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데, 단 여기에는 포린 텍스, 한마디로 하면 관세라는 제도가 도입되게 되죠. 우리 국내에서 물건을 갖다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만 내면 됐는데, 이제 외국과 거래는 뭐까지? 관세까지 나오더라. 그런데 뭐 관세를 갖다 꼭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라도 용어상, 국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외국과 거래할 땐 관세라는 제도가 있다 하는 이야기만 여러분이 알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계의종, 바로 계약을 맺고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한다 하는 말인데, 계약은 뭐죠? 바로 종이에 쓰는 겁니다. 외국과의 거래에서 이제 신용장을 개설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배에 물건을 실어 보내고 보험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창구를 거치고 관세를 거치고 이런 게 이행입니다. 그리고 종결은 뭐죠? 종결은 바로 대금 주고 물건 받고, 물건 주고 대금 받고, 이게 종결이란 말이야. 근데 종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종결에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그렇다면 예스 같으면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노가 될 땐 뭐가 되느냐? 중재라든가 이제 무역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중재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클레임이 제기가 된다 그러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제동을 갖다 걸 때 클레임이라고 얘기하고, 클레임은 원래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데 불만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는 뭐 재판을 통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국제적인 중재를 통하여 중재에 의하여 노를 해결하더라 하는 것도 계의종에서 알아두시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10개 영역의 바로 인적, 물적의 10개 영역이다. 이 10개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경영학은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면 사람의 문제 그리고 물건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통합된 내용이 경영학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말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이 10개 영역에 대하여 가벼운 우리 OT로서 어떤 내용인가를 갖다 먼저 알면 훨씬 더 본 수업을 들을 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10개 영역에 대한 탐색에 들어가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죠. 자, 일단 인적, 물적. 인적은 사람,
물증은 사람 이외의 모든 물건을 갖다 취급하는데 회계와 재무 플러스에서 전체 10개 영역이다. 그래서 경영학은 인사 사람에 대한 문제와 물적 문제인 9가지가 결합되어서 전체 10개 영역이 되며 그 속에는 재무 회계라는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와 회계가 잘 된 책이 베스트다. 앞으로는 계속 재무 회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 왜? 일반 상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말로 됐기 때문에. 그러나 회계와 재무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가 결정타다. 왜? 3분의 1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첫 시간에 매우 강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 목차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 하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목차의 정리를 갖다 우리가 쭉 본 다음에 목차 정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어떤 이야기냐. 경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다 이럴 때 첫째 경영학 기초 그러고 나오는데 이 경영학의 기초에서 경영은 뭐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학은 뭐냐 그러는데 경영학은 대상이 기업입니다. 기업을 갖다 우리가 배우는 건 경영학이다 이거죠. 근데 경영은 바로 사람을 다루는 경영 매니지먼트 조직입니다. 아까 제가 기반, 집을 갖다 딱 지었을 때 맨 밑에 뭐가 되느냐? 하반에 있는 기반.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조직이다 이거죠. 조직이 흔들리면 기업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조직인데 경영의 대상은 조직, 경영학의 대상은 기업.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케팅이다 그럴 땐 니드와 완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니드는 필요하다. 필요는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그러나 완트는 각각 다릅니다. 한국인이 배고프다, 미국인이 배고프다, 배고픈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배고플 때는 뭐를? 김치찌개, 된장찌개입니다. 미국인이 배고프다 그럴 때는 햄버거, 치즈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니드와 완트가 다른 차이점을 충족해주는 과정이 바로 마케팅이다. 그래서 마케팅은 만약 한국인에게 미국인이 와서 햄버거 치즈를 파는 행위는 뭐죠? 그렇죠. 니드와 완트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다 이거죠. 또 한국인의 마케팅 담당자가 미국 가서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갖다 판다면 니드에 대하여 완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뭐가 되죠? 마케팅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 굉장히 기업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삼성 같은데 연수 끝나고 나올 때 물건 한번 팔아봐라. 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성에서 예를 들면 그럼 연수가 뭐 예를 들어 한 달이나 두 달 연수 입사 사원들을 중심으로 하고는 마지막 끝난 날 삼성에 만든 물건 가벼운 물건을 함시주 옆에 어디 동네나 마을에 가서 팔아봐라 그럽니다. 팔면서 정말 물건 파는 게 어렵네. 마케팅이 쉽지 않네.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다 마케팅 부서에 배치는 안 되더라도 그만큼 오늘날은 바로 기업 전체가 마케팅에 신경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럴 정도로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리더한테의 차이를 중시하고 이래 넓은 시장을 그냥 보지 말고 넓은 시장을 갖다 이렇게 쪼개자. 이렇게 나누자. 나누자라는 게 바로 뭐 여러분 중요한 S입니다. 바로 여러분 중요한 세분화하자. 그럼 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왜 타겟입니다. 난 요 시장이 나에게 적합하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1등하지? 1등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바로 타겟은 바로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잡느냐. 이 시장을 넓은 시장을 그냥 뭐 덮어놓고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세분화하자. 그리고 그게 자기 맞는 데 들어가자. 그 들어가서 1등하자. STP라고 얘기를 하죠. STP를 통해서 4P의 활동이라는 건 4P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제품 여러분 잘 알죠? 가격, 유통, 그리고 뭐 그 광고. 이 넷을 4P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P에다가 요즘은 2P가 더 더해져라 하는 말을 썼는데 2P는 뭐죠? policy. 바로 정치와 그다음 권력이란 얘기, 정치와 언론이란 말. 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가가 요즘 시대를 6P의 시대라고 부르며 이렇게 2P가 늘어난 걸 갖다 뭐라 그러냐? 메가 마케팅. 메가란 말은 확대란 얘기가 되죠. 확대 마케팅 시대다. 이런 얘기를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4P 활동을 하고 나중 잘했니 못했니? 통제한다 하는 게 마케팅의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케팅은 리드와 완트의 차이를 조율해서 바로 욕구를 달성하게끔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마케팅이라 불러주고 넓은 시장을 STP에 의하여 S 분리하자. 내가 여기 들어가야지 타겟하자. 여기 가서 1등 하려고 노력하자 하며 요즘의 시대는 4P에다가 2P가 더 더해진 6P의 시대라고 얘기하며 메가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얘기를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행위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 굉장히 잘 나오죠. 조직은 바로 특수한 목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한 목적. 이걸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모임 미팅을 갖다 우리가 조직이다 이런데 조직을 우리가 구성할 때는 개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개인이라 부르죠. 그럼 두 사람 이상인데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되 집단이란 말과 조직이란 말을 달리 씁니다. 집단은 예를 들어 두 사람 이상 모였대.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태. 이건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집단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삼성처럼 두 사람 이상 모였지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목적이 있나 없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뚜렷하다. 조직입니다. 목적이 임시적이다. 단순하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모여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은 없죠. 이건 뭐냐? 임시적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는 집단이라 부른다. 그래서 항상 조직행위에는 개인이란 말, 개인이 둘 이상 모인 중간 상태 집단, 그리고 마지막이 조직이다. 근데 이 집단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2차 세계전을 발발했던 바로 일본 군부 문화죠. 이 군부가 집단화돼서 잘못했을 때 2차 세계대전에 폐망을 가져왔을 정도로 집단은 여러 가지 오류를 많이 가져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모이기는 모이는데 이게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 파워게임에 의하여 잘못하다면 문제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집단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2차 세계대전에서 폐망을 가져왔던 것은 일본의 군부가 바로 미국의 본토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군을 갖다가 투하하겠다 하고 히틀러와 약속을 깨버리고 조직의 이 집단의 반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비명은 우리에게는 해방이라는 좋은 일을 가져왔지만 실제로 본다면 일본 군부들의 반란이었다. 이 반란이 뭐죠? 집단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던 인사관리, 확계평 보유방이라고 그랬죠. 확계평 보유방이다.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직무분석. 확계평 보유방 끝나고 뒤에 뭐가 필요하다? 여성문제, 국제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소위 여성문제, 국제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게 뭐냐? 인사관리 이슈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영역별로 보면 생산관리다. 그런데 생산관리는 물건을 만들어야 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생산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공일작전이다. 이 공일작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생산관리 꼴 공일작전이다. 바로 공정계획, 일정계획, 작업분배, 진척관리라는 말을 쓰는데 공정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정은 일종의 조합입니다. 일에 대한 통제를 갖다 위하여 일을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공정이죠. 일정은 바로 뭐가 되느냐? 타임입니다. 타임.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조합과 타임을 갖다 묶었다 그러면 이건 작업에 대한 분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얼마만큼 진행되었느냐를 간트란 학자가 뭐가 되느냐? 차트를 만들어서 비교했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아는 진척관리. 그래서 바로 생산관리는 공일작전이라는 네 가지를 갖다 생각하면 좋고 생각이 안 나면 뭐 일요일날, 휴일날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뭐 서로 사귀기 위하여 작업을 편다 그럴 때 공일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그러는데 이건 바로 정보화의 도래시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 승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승자는 우리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만약에 뭐 안철수 같은 사람은 정보화 시대의 승자입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누구냐 그럼 주산, 부기 뭐 이런 걸 갖다 배우던 학원 이런 것들이 다 현재 흐름에 망해버렸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피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 때는 경제의 새로운 경제 원칙은 옛날은 수학 체감이 적용됐습니다. 옛날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계가 있다 이거죠. 수학의 체감이 된다. 그래서 같은 농토를 계속해서 반복했으면 바로 수학이 줄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가 된다? 미국 같은 데는 3년마다 휴경지를 만들어주고 정부가 나머지 쉴 때 돈을 주겠다. 이거 수학 체감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제도가 나와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강의하고 이럴 때는 뭐냐 그러면 한 100명 정도 학생을 받는다 그러면 1등이 100명을 빨리 채웁니다. 그럼 2등 강사가 두 번째, 3등이 세 번째 이렇게 장사가 됐는데 요즘은 한 사람의 1등이 몇십만 명을 다 잡아버린다 이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수학 최정의 법칙. 수학의 체감이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수학 최정의 법칙의 시대에 왔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경영정보에서 정보화 시대 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정보화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보화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내용이죠. EDI, 종이 없는 문서다. 그리고 CEL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럼 기업별로 어떤 정보를 바로 은행에 내가 잔고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별 정보를 갖다 교환하는 종이 없는 문서와 EDI에 의하여 전자상 거래가 바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도표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EDI, 종이 없는 문서, CL에서 기업 간의 정보 교환, 이거에 의하여 뭐가 이루어진다? 전자상 거래가 성행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의 현대 시대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런 시대에서 수학 체감이 아니라 뭐라? 수학 최정의 법칙을 취하고 있다. 잘 된 사람 엄청 잘 됩니다. 무너지려면 뭐냐? 1등, 2등, 3등, 4등 이래 있지가 않고 이제는 1등밖에 존재할 수 없는 시대다 하는 이야기도 바로 EDI, CL에서 이해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학에 있는 회계와 재무가 있죠. 회계학은 잘 알지만 화폐 숫자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아주 회계학의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회계학은 화폐로 우리가 봤을 때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회계학 속에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란 두 가지가 있는데, 재무회계는 바로 남이 만든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것, 이거 재무회계 상품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원가회계는 제품을 자기가 만들어 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아까 밀가루다, 밀가루 반죽이다, 완성된 빵이다. 그럼 밀가루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랬죠? 바로 밀가루 자체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료부라고 얘기를 하죠. 재료다. 밀가루 반죽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밀가루 반죽은 바로 제공품이다. 현재 공정 과정에 있노라. 현재 광종 과정에 있다. 제공품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완성된 빵은 뭐가 되느냐? 제품이라고 불러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 이게 뭐가 되죠? 원가회계다. 남의 물건을 떼와가 판대, 이것은 상품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판대, 이건 뭐죠? 밀가루, 밀가루 반죽, 완성된 빵. 그래서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라는 세 가지 과정을 갖다 거치며 우리가 봤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뭐죠? 원가회계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원가회계는 제품입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상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품을 만들어가는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란 세 가지가 있다 보니 세 개가 연결되는 3단계 걸쳐서 하는 이야기는 뭐가 되죠? 원가회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학의 원가회계, 재무회계 두 가지를 알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제 재무관리가 있습니다. 이 재무관리는 바로 자본에 대한 조달, 자본에 대한 운영이라 그랬죠. 바로 회사가 필요한 자본력을 어떻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아까 제가 이렇게 T자를 그렸죠. T자를 그리며 장부의 위선과 중앙을 갖다 잘라서 T자가 근원이 된다. 그랬고, 이쪽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자산입니다. 어빌리티. 얼마만큼 경제력이 있느냐를 우리가 나타내는 게 바로 자본이죠. 그리고 여기는 어빌리티에 뭐가 되느냐? 원천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로부터 왔니? 누구로부터 왔니? 그래서 예를 들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100억은 뭐가 되죠? 이 회사의 경제력이 있단 말이야. 그럼 100억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부채가 40억, 만약에 자본이 60억 그러면 40억은 남에게 빌렸고 60억은 주주가 냈네. 이게 균형을 나타낸다. 이 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밸런스시트라는 말을 쓰고 BS라는 말을 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는 원천은 일종의 뭡니까? 경제력. 여기는 바로 어디서 왔니? 원천. 이걸 나타내므로 해서 우리가 이해되느냐? 재무는 바로 자본의 조달과 자본의 운용이란 두 가지.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재무관리의 목적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어떻게 최대화해서 최고로 만드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재무관리의 목적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재무관리는 바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현재 가치로 바꾸자. 그래서 타임을 갖다 놓고 현 시점을 갖다 우리가 0시점이라고 하지. 자, 1시점, 2시점, 3시점 시간이 지나면 1, 2, 3이 있단 말이야. 이걸 전부 다 현재로 바꿨을 때 어떻게 이 현재 가치를 최대화하죠? 이게 바로 재무관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1년째 가치를 현재로, 2년째 가치를 1 플러스 K의 2로, 이건 이자율입니다. 이거 바로 세 번째. 궁극은 뭐가 되느냐? 모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나눴을 때 그 가치를 최대화시켜주는 게 뭐죠? 재무관리의 목적이다.
어떻게 운영해서 현재 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걸 재무관리다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배우는 거고, 이제 9번째 계량. 계량은 바로 수라는 얘기가 되죠. 숫자를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걸 갖다 얘기하는데, 확실성하 100%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집을 짓고 이런 건 전부 다 100%입니다. 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기 투자지, 초기 투자. 회사를 세울 때 초기 투자는 전부 다 뭐냐? 확실성합니다. 근데 이제 위험하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이때는 경기가 좋을 확률 30%, 경기가 보통일 확률 40%, 경기가 나쁠 확률 30%, 합하면 전부 몇 프로? 100%다. 이걸 분산시키면서 의사결정 내릴 때를 위험하라고 불러준다. 경기가 좋을 확률, 보통일 때, 나쁠 때 구분한다 이거죠. 반면에 불확실성하는 의사결정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맥시맥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맥시맥시입니다. 뭐냐 그러면 의사결정 낼 때 최대로 낙관의 낙관. 이거의 반대는 미니민이죠. 만약에 가치관이 미니민이다 그럴 때 모든 걸 소극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어렵게 결정 내리는 건 반대죠. 그래서 의사결정자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상충하는 상호충돌입니다. 고스톱이죠. 고스톱 칠 때 딴 사람과 읽은 사람. 이 게임을 치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승자와 패자를 합하면 항상 뭐가 되죠? 0이 되기 때문에 제로섬이다.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을 읽었다 그러면 돈 딴 사람은 1,000원 땄다는 얘기가 되지. 합하면 모두가 뭐가 되죠? 제로가 되더라. 이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상충하. 그래서 바로 계량거사는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바로 초기 투자할 때 100% 확실한 거. 확실성입니다. 그 다음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위험이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맥시맥시냐 미니미느냐에 따라 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상충하는 게임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국경을 넘는 무역은 계종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계종은 바로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고 종결을 하는데 계약은 말 그대로 외국과 거래를 계약합니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이제 이행은 신용장을 개설한다, 관세를 받는다, 환율을 한다, 국제의회 되느냐, 경영 전략을 한다. 여기까지는 이행이야. 그리고 마지막 종료하는 이야기로 외국과의 거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영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전체 10개 영역. 그중에 특히 회계와 재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10개 영역이 책에 과연 있느냐를 보고 또 회계와 재무의 비중을 두고 있나 안 두고 있나에 역점을 둬야만 합격에 승부를 걸 수 있다. 뭐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말로 된 이야기는 어느 책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고 그 시사성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책에는 있는 그 운이 좋아서 있는 겁니다. 아니면 출제자가 어쩌다 보니 참고했을 따름이다지 8가지 영역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신문이나 이런 관점을 많이 가지며 보면서 따라가 줘야지 뭐 이 책에서 100% 나왔네? 그런 책 없습니다. 운이 좋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8개 영역과 회계 재무 10개 영역을 정말 2개 영역을 풀어서 한 영역을 꼼꼼히 다지면서 90점 정도를 따게끔 차분히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시사성 문제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탈락. 저도 책이 있지만 여러 권이 있지만 안 맞을 때 있습니다. 너무 잘 맞을 때 있습니다. 그거는 출제위원의 의도에 따라 맞다 안 맞다지 결코 해야 되느냐 그러면 책에 다 나와 있는 책이 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의 시사성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알고 경제신문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며 여러분이 봐주시고 이제 OT가 끝나면 1장부터 꼼꼼히 우리가 마지막 10장까지 정리를 하며 최선을 다해서 90점 이상을 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책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경영학을 모른다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책은 시사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와 재무는 거의 바뀌기 어렵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며 여러분 강의도 잘 듣지만 시사성 신문도 경제신문도 틈틈이 읽어서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되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